계획한 것들을 뭐든 잘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 시도하는 것이 두려워서 일을 미루는 사람도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생각은 하더라도 선뜻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시간이 안 돼서 못할 수도 있고요. 경제적 조건이 좀 되지 않아서 나중으로 미룬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는 기대한 결과를 어차피 얻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체념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시작을 하겠다고 마음먹어두고 흐지부지하게 끝낸 일이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유튜브였어요. 제 이야기를 책을 통해 전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많은 이들이 접하는 영상이라는 매체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으면서도 엄두가 나지 않아서 시작을 미뤄왔었거든요. 난 콘텐츠 감각이 없는데 이런 이유는 정말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계속 시작만 하지 못하고 생각만 하다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편집 능력도 부족하고 미흡한 것도 있지만 시작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시도를 하게 된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이들이 시작에 두려움을 갖거나 막상 시작을 하더라도 기대한 결과가 당장 나오지 않아서 실망하고 중단하는 일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우리의 마음, 시작을 하지 못하게 브레이크를 거는 요인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실행의 원동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이야기 드리려고 해요. 이런 고민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게리 비숍 작가의 시작의 기술을 토대로 알아볼게요. 이 책은 그 무엇도 시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심리와 그런 마음을 이기고 무엇이든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자는 책에서 혼잣말의 힘을 강조하거든요. 우리가 혼잣말을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혼잣말이라는 것은 타인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이 듣게 되는데요. 평소에 내가 자주 하는 말들을 되돌아 생각해 보면 많은 이들이 자기 자신을 망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야기하는 혼잣말을 많이 한다는 걸 저자는 언급하고 있어요. 다이어트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아이, 내가 하긴 뭘 해. 또 요요 올 텐데. 이러거나 공부를 할 때도 어차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별로 성적이 오르지도 않을 텐데. 라거나 애초에 난 금수저도 아니고 집안도 안 좋은데 뭘 해도 안 될 거야. 이런 무심코 하는 말들을 살펴보다 보면 그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무의식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무서운 건요, 바로 이 무의식의 힘이거든요. 우리는 자신이 혼잣말로 되뇌는 무의식의 말들을 언급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행동을 하게 돼요. 내가 오늘 귀찮아서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어차피 해도 나아지는 건 없을 텐데 뭐 라고 되뇌면 무의식적으로 이야기한 그대로 행동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이 게으른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자는 무의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무의식을 바꾸는 방법은 뭐냐? 바로 평소에 내가 되뇌는 혼잣말을 조금씩 바꿔보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어요. 무의식은 자기 암시에 힘이 있고 우리는 언급한 그 말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몸이 자연스럽게 그 말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긍정적인 혼잣말을 통해서 자기 암시를 하는 게 삶을 바꾸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꼭 해야 되는 전제라고 할 수 있어요. 저자가 제시하는 총 7가지의 확언을 말씀드리면 첫째는요. 나는 의지가 있어.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다이어트를 할 의지, 계획대로 살 의지가 있어. 이런 식으로요. 만약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뜻한 방향으로 이뤄가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의지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얻기를 바라는 그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맞는지를 확인하고 확인한 끝에 그것을 진짜 원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땐 그것을 의지를 갖고 행동해서 얻어야 해요.
만약 의지가 없는 상태라면 그건 이대로 사는 게 그런 대로 참을만 하고 괜찮다라는 뜻이라고 저자는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 지금 시작하지 않고 미룬 일이 있고 그걸 왜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꼭 한번 돌아보는 과정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그 일을 원한다는 걸 확인한다면 그 이후에는 어떤 핑계나 이유를 대지 않고 끝까지 해나가려는 의지로 실행해 나가야 돼요. 이때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 하는 그 혼잣말이 나는 의지가 있어 라는 식으로 자기 자신의 행동을 독려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되뇌어서 무의식이 그쪽의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내가 의지를 갖고 무언가를 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나는 이기게 되어 있어 라는 확언이에요. 무의식적으로 난 안 될 거야. 이건 어차피 해도 안 돼. 이런 말 하신 적 있지 않으세요? 저도 일부러 괜한 기대를 갖게 될까봐 스스로의 마음에 예방주사를 놓듯이 그 일은 해봤자 안 돼. 너가 생각한 대로 안 풀릴 거야. 이런 말을 되뇌었던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런 말은 시작을 하는데 그리 도움이 되지 않아요. 먼저는 내 무의식을 바꿔야 하고 내가 자주 하는 혼잣말도 바꿔야 한다고 말했듯이 이젠 의식적으로 이런 문장을 되뇌는 거예요. 난 이기고 있어. 그건 내 부정적인 무의식이 문제였던 거야. 라고 말이죠. 네 번째는요. 불확실성을 환영하는 마음이에요. 연말이나 새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사주나 타로를 보죠. 저도 어떤 사안이나 고민이 있으면 타로나 사주점을 보면서 매번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저 이번에 이렇게 해도 될까요? 기다려봐도 될까요? 라는 식으로요. 근데 사실 이렇게 물어본다고 해서 점을 본 결과 그대로 현실에서 이뤄지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걸 알면서도 비용을 지불하면서 내 삶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을 구했던 건 불확실성에서 오는 그 불안이 싫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모두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싶어 해요. 애초에 실패하거나 좋지 못한 결과로 이어질 일은 시작조차 하고 싶어 하지 않고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도 그것을 시작하지 못하는데 제일 큰 걸림돌이 되는 건 바로 이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 제일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나 어떤 시작이든 그 안에는 불확실성이 잠재해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죠. 근데 계속 그때그때 보상받을 수 있고 예측 가능한 결과를 보장하는 일만 쫓다 보면 새로운 시도를 하지 못하는 일이 늘어나고요. 나중에는 시도조차 하지 못하다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내 일을 하고 싶지만 회사를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는 직장에서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 때문이라고요. 회사를 그만두고 자기 일을 하게 됐을 때 성공을 하게 된다면 내가 지금 받는 급여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고 윤택하게 즐기는 삶을 사는 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만 전제하고 있진 않죠. 실패할 수 있는 확률도 그만큼 높아요. 근데 지금 이 상태가 썩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못하고 시작하지 못하는 건 사실은 그런대로 지금의 삶이 또 지금의 상태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또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 보장된 것들을 놓기 싫은 마음이 드는 것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런 안정감에 젖어 있게 되면 불확실한 도전은 애초에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다섯 번째는요.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 나를 규정한다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기분이 꿀꿀해서 또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날 또는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 분명 있으실 거예요. 근데 돌아보면요. 하고 싶은 의욕이 100% 고취된 상태로 행동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운동하기 전에 보통 즐거운 마음보다는 귀찮고 집에서 쉬고 싶고 이런 욕구가 굴뚝 같죠.
근데 그런 귀찮음을 이겨내고 막상 헬스장을 가거나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 귀찮았지만 하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근데 결국 그 귀찮음과 무기력한 마음에 잠식되어서 행동을 미루게 되면 잠깐은 몸은 편할 수 있지만 마음 한구석은 불편하고 게으른 자신이 결국 행동하지 못한 내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지게 돼요. 내 생각이 100% 일어날 때를 기다려서 행동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진짜 공감하는데요. 전 그래서 제일 하기 싫거나 부담스러운 일부터 먼저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어차피 미뤄봤자 부담은 더 가중되고 하기 싫은 마음은 더 커지게 되거든요. 의욕이 생길 일은 사실 앞으로도 일어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나 의지가 100% 차오르기 전에 이미 행동을 해야지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섯 번째는 나는 부단한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부단하다라는 건 결국 계속 몸을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단한 사람은요, 목표가 확실하고 굉장히 명확하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알고 계속 꾸준히 해나가면서 기존의 자기의 삶의 프레임과는 다른 형태의 일상을 꾸리는 게 가능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인터뷰 영상에서 김연아 선수가 선수 시절 훈련할 때 이런 질문을 받거든요. 운동할 때, 훈련할 때 무슨 생각을 하세요? 라고요. 근데 그때 김연아 선수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시나요? 김연아 선수는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라고 대답을 해요. 전 이 말이 바로 부단한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인드라고 생각해요. 생각이 많을수록 실행력에는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계속 한다고 될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지금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난 어느 정도 위치까지 왔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수백여 개의 탁구공이 튀어오르듯 떠오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머릿속에서 날라드는 그 생각들을 하나하나 대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행동하기 전에 의욕은 꺾이고요. 어차피 해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행동을 중단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먼저는 그냥 시작하고 시작을 우선 했다면 계속 해나가는 게 중요해요. 세상이 또 내가 하는 일이 예측한 대로 움직이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실망을 하게 되면 일희일비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예측한 대로 되지 않게 되면 실망하고 멈추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결과가 어떠하든 그냥 움직이는 것, 그냥 계속해서 해나가는 힘은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저자는 이와 같이 말하는데요. 당신의 문제가 당신을 일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숨은 기대가 당신을 일탈시키는 것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고 기대하는 건 해야 할 일에 대한 부담과 정서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행력을 저하시키게 되죠. 중요한 건 우리의 머릿속에서 상정된 기대에 대한 수치를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한 기대하지 않고 지금 해나가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 실행하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난 잘하고 있어. 난 부단한 사람이야. 라고 격려를 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거나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이미 머릿속에서 계산을 끝내두는 경우가 많아요. 이 일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될 거고 이 사람과는 이렇게 만나서 이때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런 내 머릿속에서 세워둔 계획들은요. 대부분 현실에서 실행되기가 어렵고 보통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알게 모르게 이렇게 쌓인 기대는 실망을 만들고요. 결국 우리가 어떤 시작을 하지 못하게 하죠. 어차피 해도 안 될 텐데 뭐. 이런 생각은 결국 내가 그만큼 이전에 높은 기대를 가졌기 때문에 하게 되는 말이에요. 계속 해나가기 위해 중요한 건 시작 전에 기대를 버리고 우선 해보는 거고요. 이후에 그 시작을 반복해서 이어가는 거예요. 마치 실에 구슬을 하나씩 꿰어가듯이 단계별로 하나씩
행동이라는 구슬을 꿰어가는 거라고 할 수 있죠. 하나 넣었다고 해서 목걸이는 사실 완성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구슬을 꿰어나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또 중간에 깨다가 실이 꼬이거나 구슬을 잘못 넣어서 다시 빼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매일 하루 하나의 시작을 하고 그 다음 또 다른 시작을 이어가는 건 정말 크게 중요해요. 당장에 보장된 결과와 보상만 원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처음 언급했던 말대로 의지를 갖고 해나가고 싶어 하는 그 일이 누구에게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일은 보상이 오지 않고 당장 돈이 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너무 큰 기대를 갖지 않고 계속 해나가 보세요. 그 행동이 무용하지 않은 건 불확실하더라도 결국 그 일은 내가 하고 싶었던 거였고 책임의식을 갖고 계속 해나가다 보면은 기대한 결과를 보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얻으면 좋은 거고요. 또 그게 아니라 실패하더라도 그 일이 완성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면 실망하고 슬퍼하고 도중에 포기하는 일은 막을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책에서 기억에 남는 문장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계속 움직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엄두가 안 나게 길어 보이는 길도 일단 속도가 나기 시작하면 흐릿하게 보인다. 그냥 첫 발을 떼라. 그리고 다음 발, 또 다음 발.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 나를 규정해. 이게 바로 당신의 새로운 자기 단원이다. 사실 시작하고 계속 해나가는 동력은 누군가에게 부여받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힘과 의지로 발휘하여 해나가는 거죠. 저자의 말처럼 행동이 나를 규정하기에 그 행동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자기 확언, 혼잣말로 마음의 의지라는 근육을 조금씩 키워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결국 인생의 행복과 변화라는 건 생각의 질과 방향에서 결정되니까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